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은 10년 넘게 단 한 번도 개인 체납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데요. 바로 선박왕 권혁입니다. 체납액은 약 3,938억 원이고 법인까지 포함하면 8천억 원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선박왕이 아닌 체납왕으로 불리고 있죠. 이 금액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400채를 살 수 있고 대기업 직원 100명을 기준으로 약 50년 동안 연봉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권혁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길래 이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봤어요. 해외에서 운영하는 권혁의 회사인 시대시핑에서 확인된 배는 최소 53척, 그중 33척은 자동차 운반선인데 자동차 운반선의 하루 용선료는 약 3,800만 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도시핑 선박 중에는 한 번에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도 3척이나 있는데요. 이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하루 용선료가 호황기 기준 30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도해온 소속 배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하루 평균 45억 원으로 가정하면 1년 매출은 1조 6천억 원 가량이 되고 영업이익을 최소 1,600억에서 최대 2,400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직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았어요. 권혁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국내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권혁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이나 일본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게 하고 법인의 이름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조세 회피 지역인 곳에 명의 신탁하는 방법을 했다고 하죠. 권혁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병신이라 그런 거야. 국제적으로는요. 네. 지금 특히 구글을 하고 저 떼뿌리 세금 냅니까? 이런 모든 걸 만드는 거는 그 누가 만들었겠어요? 구글이나 그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들이 제안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국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였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동을 하셨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도 그것도 아니고 안 내야 된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그 권혁은 이런 행동들로 역외 탈세를 하려고 했지만 권혁이 운영하는 시도해운 내부 회계 책임자의 공익 제보로 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가족은 한국에 있었고 회사 운영은 물론 자금 흐름도 국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확인이 되죠. 이를 근거로 권혁은 4,1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역외 탈세 관련 최대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권혁은 즉시 반발합니다. 해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류상의 주소나 법인 위치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생활과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인데요. 법원은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족 거주지, 자금 흐름, 사업 의사결정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혁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게 되면서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금은 확정되고 판결도 끝났지만 권혁은 현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의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바로 압류가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는데요. 권혁의 경우 자산이 해외 법인 지분에 선박 소유권 투자 형태로 나뉘어 있어 자산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고 법적 소유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압류나 공매로 바로 현금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압류, 공매,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해왔지만 실질적인 징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또한 권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납뿐만 아니라 권혁과 관련된 법인들이 법인 체납 상위권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1,000억 원대 체납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권혁의 자산이 하나의 개인 계좌나 단일 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위로 나뉘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추적은 가능하지만 회수는 어려워진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까지도 권역 체납액은 약 3,938억 원으로 개인 체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나뉘어진 자산구조, 그리고 수천억 원 규모의 미납세금,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점을 남겨줍니다. 반복될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되는 걸까요?